일단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시기가 이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로는 얘네가 이 큰 추세에 있어가지고 한 주가 시작되는 이 주봉에 있어가지고 한 주의 시작 이번 주가 양봉이 되는 그 근거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 그 근거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전주 이 음봉에 있어가지고 얘네가 어디까지 떨어져 주냐를 이야기를 그 저번 주에도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얘네가 귀신같이 저번 주에도 이 라인을 깨지 못하고 멈춰준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이번 주도 얘네가 이 저점을 트라이 하러 가냐 안 가냐를 보려고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월요일부터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어요. 이제 떨어졌다가 말아 올렸던 부분, 그리고 이거를 날봉이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 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방송에서 계속 했던 게, 얘네가 여기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이 저점을 깰 수 있냐 아니냐를 보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갔었을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죠. 뭐냐, RSI에 있어가지고 과매수를 넘겨가지고 계속 고점을 트라이를 할 수 있냐 아니냐를 봤었는데, 그런 상황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자, 얘네가 이 전에 있던 이 고점에 있어가지고 과매수를 넘겼는데, 이 고점이 갱신이 되면서 과매수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제가 그랬죠. 좀 더 지켜봐야겠다.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켜보면서 이 라인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때 방송을 끝내고 타점도 안 잡고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가 하루가 이제 찾아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저점은 깨졌어요. 이 저점은 깨졌지만 뭐냐면, 이 저점이 깨지면서 과매도를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 저점 갱신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두 번째 과매도 트라이를 할 때가 저점만 깨지고 과매도를 못 가는 상황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때 이 상황이 언제였냐면, 짧은 3분봉에서 얘네들이 무슨 상황을 계속 만들어 줬었냐면, 과매도를 못 들어가면서 계속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네 이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 주면 이거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 그래서 타점을 제가 아마 이 부근에서 잡을 거다. 그 부근이 19,000과 18,000, 그 780, 그러니까 후반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18,780에 타점을 걸어 놨었는데 안 잡혀가지고 그냥 잤습니다. 잤어요. 안 잡혀서 이제 어제 잤잖아 내가. 자고 이제 일을 했는데, 이제 나가기 전에 얘네가 아침에 이제 나가기 전에 보니까는 또 이 모양으로 있더라고. 여기에 딱 이 시점이 아침 8시 그쯤이어가지고, 그래서 얘네가 일단은 더 내릴지 안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지라인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상승에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게 봤어. 나쁘지 않게 봤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갔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타점은 잡았어요. 타점은 잡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얘네가 오늘 새벽 3시가 FOMC 맞지? 오늘이 아니라 내일 새벽 3시. 새벽 3시가 FOMC 맞나요? 뭐 FOMC 때문에 뭐 떨어진다 뭐 이런 말들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나는 그냥 차트에 있어가지고 그 기준과 근거만 보고 나는 매매를 할 거라서, 얘네가 주봉상 지금 이 지지라인을 받쳐주면서 이 기준을 깨지 않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이번 주가 지금 얘네가 차트를 만들고 있는 게 양봉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 그거를 월요일부터 시나리오를 그려놨었고, 그러면서 차트를 같이 방송에서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했던 부분들이고, 근데 얘네가 뭐 진짜 말 그대로 어디까지 올려줬다가 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뭐 새벽 3시 반에 있는 그 전까지 얘네가 올렸다가 한 번에 쭉 뺀다 그러면 뭐 할 말은 없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봉에 있어 가지고 양봉으로 인한 상승에 있어 가지고 힘을 실어 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나는 해, 지금 현재. 근데 단순히 걸리는 게 뭐냐면, 얘네가 처음 이제 또 과매수로 들어가는 이 입장에서 지금 이 고점을 넘겨줘야 되거든. 근데 이게 한 번에 빵 터트려 가지고 올려주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차트를 보시고 장 흐름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얘네가 지금 과매수 위에서 계속 비비면서 고점을 올리고 있어. 이거는 나쁜 시그널이 아니야. 이건 나쁜 시그널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올렸다가 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또 이런 무빙으로 옆치기 하다가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올려준다고 하면 나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저번에도 말했지만 달봉에 있어가지고 이 달봉이 이 라인이 무너지면서 여기에서만 안 놀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번 주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만약에 다음 주까지 넘어간다고 하면, 나는 충분히 이번에 있는 이 9월달의 달봉의 저점은 갱신되는 확률보다는 좀 더 양봉 마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시나리오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그런 시나리오라 그러면 이 날봉상의 이 볼벤 박스권 형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근거들은 이제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볼벤 하단에서 시작됐던 이번 주 시작이 뭐 9월 마무리를 또 이 볼벤 상단도 찍고 그 안에서 무빙으로 놀고 있지 않을까. 어차피 이번 달에 뭐 거래량이 갑자기 이상하게 터져가지고 달봉이 꼬리 말고 양봉으로 해가지고 이 고점을 깰 확률이 저는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비트 시장에서, 그것도 선물 시장에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고 계속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는 이 라인을 버텨주면서 다음 달로 넘겨가지고 좀 더 상승적인 흐름으로 흘러가는 게 좀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얘네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자꾸 근거를 찾고 거기에 따른 매매를 하고는 있는 상태라서, 그 상태에서 이번 주를 바라보는 것도 조금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했던 거고, 만약에 얘네가 현재 이 조정을 지금은 받고는 있지만 어디에서 조정이 끝나가지고 이 고점을 깨줘야 된다고 전 봐요. 만약에 이 고점을 트라이를 못하는 상황이 나오면 FOMC 안에 나는 이 고점을 깨줘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면 결국에는 고점은 낮아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 이 저점이 깨지면서 이렇게 저점을 높였다라고 한 묶음으로 보면서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에서 시작됐던 이 조정에 있어 가지고 시작됐던 부분에 있어서 상승이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 저점도 깨지는 확률로 가기 때문에,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고점을 이제 얘네가 깰 수 있냐 없냐로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FOMC 발표 나기 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최대한 그냥 빨리 저 고점을 깨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네가 어느 정도 상승의 흐름으로 가고, 날봉상에 있어서도 양봉을 만들어주고, 주봉에 있어서도 지금 딱 양봉의 기준이거든요. 기점이거든요. 얘가 양봉이 되냐 마냐. 그래서 지금 그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포지는 잡혀 있는 거를 잠깐 공개하자면,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현재 포지 잡혀 있는 상황은 화면에 띄었고, 그 30만원으로 했다라는 거 시드 지금 조금씩 불려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또 궁금한 거나 뭐 또 다른 이야기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면 되고, 뭐 궁금한 거 있거나 그런 거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근데 이게 어제 새벽에 잡았으면 이 무빙들에 있어가지고 많이 흔들렸을 것 같아. 이 무빙에 흔들렸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야. 뭐냐면 어차피 내가 포지션 잡으려고 했었을 때 어제 방송에서도 했던 게 뭐냐면, 그냥 이거 깨지면 청산 당한다는 마인드로 그냥 간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제 그거였어. 근데 이 무빙 견디는 게 많이 힘들었으면 이제 이번 계기로 뭔가 또 버티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뭐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내가 아까 이야기하기 전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하루 더 딜레이 된 것 같다. 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가 진짜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시작됐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올리는 단계라고 보면 쉽게 그냥 시원시원하게 올리는 건 아닌 것 같아. 지금 상황도 뭐 그런 상황도 아닐 뿐더러 뭐 하락장에 있어가지고 끝났다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짧게 만약에 역지를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 흔들리는 무빙이 더 많이 멘탈 털릴 것 같기도 하고. 왜? 안녕이 뭐 물어봐.
지금 반등에 228을 못 넘으면 6월 6일하고 6월 8일을 말하는 거야. 여기를 못 넘기면 지금 반등에. 아니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여기에서 시작됐던 이 부분에 있어서 얘네가 이 고점을 깨러 가야 되는 상황은 당연히 맞지. 왜냐면 얘네가 큰 추세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주봉에 있어 가지고 양봉으로 흘러가면서 어느 정도 얘네가 그래도 이 박스권 안으로 해서 주봉에 있어 가지고 이 박스권을 무빙을 보여준다 라면서 시나리오를 그린다면 저게 맞긴 한데, 일단은 저기 228까지 가는 게 이 한 주로 인해서 갈 수 있냐 아니면 다음 주까지 해서 가냐는 그거는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여기에서 시작됐던 파동에 있어 가지고 이 시작이 저기까지 가는 상황에서 이 고점, 큰 추세로는 저희 고점을 깨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고 좋은 건 맞는데, 그 안에서 저기까지 갈 수 있냐 아니면 못 가냐를 좀 더 지켜봐야지. 그리고 여기를 못 깬다고 해서, 여기를 못 깬다고 해가지고 이 저점이 깨질 수도 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 고점을 못 깨면, 못 깨고 떨어졌을 때 어디까지 떨어지고 어디 라인에서 그 지지가 깨져버리면 당연히 이 저점은 깨지죠. 왜냐면 제가 이제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냐면 보시면 여기가 기준이, 피보에서 기준이 1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시작됐던 하락의 파동 시작이 원래는 지금 기준 0이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종결이 나고 다시 여기 부분인 18,500 라인에서 시작됐던 부분에 있어서 22,800까지 올라갔잖아. 근데 618 저항으로 인해 가지고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저항이 원래는 조정이 돼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상적으로 381을 뚫어주고 618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게 피보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제대로 그려주면 이렇게 되니까, 제대로 그리면 618 저항을 맞은 거거든요. 지금 보면 딱 618에 있어 가지고 저항을 맞은 거예요. 보통 파동이 새로 시작되면서 하락분의 파동이 다시 시작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381을 뚫어주면 가장 좋다, 이상적으로.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딱 그 이상적인 차트를 그려주면서 얘네가 0.5도 뚫고 618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이 파동이, 여기에서 시작됐던 부분이 이 고점 트라이를 하러 가기 위한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거였어.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여기 이 기준 25,000 라인, 얘네가 조정을 받고 어느 라인에서 다시 지지를 받으면서 이 고점을 트라이하고 깨주면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나와야 돼. 그게 이제 상승장에 있어 가지고의 분위기가 나오는 건데, 뭐 상승장 뿐만 아니라 이제 조정 이후에 다시 새로 상승에 있어 가지고 나오는 근거들을 보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네가 어땠냐면 저항을 맞고 236에서 지지하는 것처럼 했다가 또 떨어져서 114까지 떨어졌는데, 결국 114까지 떨어졌을 때 이 고점들을 뚫지 못하고 236에서 저항 쳐맞고 이 저점이 갱신이 된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상황도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기에서 시작됐던 부분들 18,200 라인, 이것도 이제 똑같이 봐야 되는 거야. 얘네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안녕이가 말한 것처럼 이 라인을 뚫어주냐 안 뚫어주냐, 이 라인을 뚫어주냐 안 뚫어주냐를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 온 거고, 이 라인에서 얘네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근데 진행 중인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이 고점을 뚫어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 고점을 깨줘야 된다라는 게, 이 고점을 깨야 382를 뚫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382를 뚫어준다고 하면 이 고점들이 깨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다시 그러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이 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상황이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 저점에 있어서 깰 확률은 점점 좀 줄어들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에 있어 가지고 이 저점이 깨지는 확률도 줄어들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근거를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빠른 시간 안에 이 고점을 깨줄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거에 있어 가지고 얘네가 깰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정도 조정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얘네가 시간봉, 이게 지금 시간봉인데 여기까지 내려와 가지고 이게 깨지면서 밀리면 아주 안 좋은 사이즈로 흘러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4시간 봉상 중심선에 있어 가지고 이게 지지 라인으로 바뀌냐 저항 라인으로 바뀌냐가 되는 건데, 만약 이게 중심선이 저항 라인으로 바뀌면서 돼버리면 결국에는 고점은 낮아지면서 이 라인은 깨지게 된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4시간에 있어 가지고의 마감도 얘네가 이 중심선에서 지지 라인으로 바뀌냐 저항 라인으로 바뀌냐는 것도 중요한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대응을 해야겠죠. 찔찔이님 어서오세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이번 한 주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 앞으로 비트에 있어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되면 좋겠다라는 시나리오나 이런 관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비트맥스가 서버를 닫았다고? 야, 그러면 비트맥스가 서버를 닫았다라는 거는 비트맥스에 돈 넣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제 출금도 못하고 그냥 아예 먹튀 당한 거야?